여러분은 지금 96.3MHz 수원시 마을해설사가 진행하는 출동 마을해설사를 듣고 계십니다. 본 프로그램은 수원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해설사들이 수원의 역사, 문화유적지와 인물들, 그리고 오늘의 수원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수원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귀를 쫑긋 출동 마을해설사와 함께 수원의 마을 이야기 시작합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해설사 유재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곳에 오면서 방송을 하나 들었는데요. 그 방송에서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저 이거를 들었을 때 옛날과 다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 가치 있게 쓰라는 말로 들리면서 정확한 그 의미가 이제야 제가 또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올 2023년 한 해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발전하셔서 마지막에 가치 있는 삶을 모두와 함께 영유하시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다고요? 감사해요. 자, 그러면 오늘 또 마을해설사 선생님, 우리 성실의 아이콘 하면 된다. 자, PPT 일주일만 하면 김은정만큼 한다. 이거를 내도 될 만큼 아주 멋진 우리 성실의 아이콘 김은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힘. 네. 힘쌤 김은정 선생님. 근데 선생님 힘쌤이라는 이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빵 하고 터졌던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 처음에 선생님은 그러면은 어떤 쌤 하실 거예요? 저는 힘쌤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힘쌤이라는 이거 별칭 누가 지어줬나요? 저희 아들이 늘 엄마는 우주 최강, 힘이 가장 센 엄마, 핸드폰에도 우주 최강이라고 뜹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우주 최강 엄마 너무 좋잖아요. 우주 최강 엄마의 난 우리 엄마가 최고야. 세상 최고야. 우리 엄마 우주 최강. 근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힘이 센 우리 엄마가 최강이야 이 느낌인 건가요? 제가 지금 좀 혼돈이 오는데요. 힘이 세다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우주 최강 사랑한다는 의미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건 일종의 변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똘똘하네요. 두 가지 모두 다 내포해서 우리 엄마는 힘도 강하고 또 우주 최강이다. 그만큼 엄마를 사랑하는 우리 멋진 아드님을 두신 우리 김은정 선생님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나도 그런 말 듣고 싶다. 아빠는 참고적으로 내 사랑이라고 해놨습니다. 진정성이 확 느껴지는 그러한 단어네요. 정말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힘이 정말 센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은정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팔을 한번 이렇게 거두셨던 기억이 있어요. 여름에. 와우, 정말 이 알통과 그 근육질에 보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두 손이 모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께 다소곳이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야, 선생님, 그 근육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근육인가요? 제가 최근 1년 전까지 사실 상징적이었던 근육이 현재는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사라졌나요? 어디 잠깐 숨었나요? 원래는 한 5, 6년 동안 끊임없이 무게를 드는 운동들을 해왔거든요. 많은 생각을 없애주고 잡념을 없애주면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올해 한 해 고3, 올해가 아니죠. 작년 한 해 고3인 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약간 소홀해졌기 때문에 그 근육을 2023년도 올해부터 다시 만들 계획입니다. 2022년에 선생님은 고3의 어머니로서 딸의 뒷바라지와 나의 자식 같은 근육을 맞바꿨다. 그 정도로 내 딸은 소중하니까.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진짜. 자, 그러면 저 좀 궁금한 게 생각이 났는데요. 왜 고3 하면은 고3 엄마는 다 이해해줘야 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주부들끼리는 또 누군가가 저 집에 고3짜리가 있어. 그러면은 그 집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 갑자기 뭔가 뜬금없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해도 우리 다 이해해줘야 돼. 왜? 고3의 엄마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선생님은 겪으셨잖아요. 자, 고3이니까 고3 아이를 둔 집에 해서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을 텐데 나 이런 말은 정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한번 있을까요? 이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고3 엄마한테 이런 말 안 된다. 사형감이다. 자, 어떤 말이 있을까요? 특별하게 뭐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없지만 기분 나쁘다. 나 이런 말 했을 때 당황스러웠다. 그냥 제 표정이 안 좋으면 저의 주변 사람들은 집에서 딸한테 뭔가가 또 있구나. 참고 있구나. 저 아이는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되는구나. 뭐 요 정도로. 그리고 뭐 제가 여러 선생님들한테도 조언을 얻었는데 아이가 하는 말은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 아니니 요 기간만 넘기면 제정신이 돌아온다. 그러니 어머니도 참아라. 저희 그 딸이 지나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가끔 와서 열심히 해. 화이팅. 너무 짜증났답니다. 네. 고3을 둔 수험생을 둔 어머님들 짜증난답니다. 네. 그냥 아무 말 없이 밥 해주고 모셔다 드리고 그것이 최선입니다. 이거는 지금 엄마가 고3 딸,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고 또 하나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우리 고3 어머니가 그 집안에 뭔가를 물어볼 때 뭐 수능을 봤을 때 예를 들자면 이럴 때 주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멘트 붙었어? 잘 봤어? 이런 거 선생님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 어머니들은 네. 붙었어 잘 봤어 잘 안 하십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죠. 그러면 순간 내가 따돌림 당하고 있나? 이렇게 오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배려는. 네, 그렇죠. 지나친 배려는. 그럼 전화를 했을 때 어느 선까지는 허용을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붙었어? 어떻게 잘 봤어? 짜증나나요? 붙은 상황이 되면 지들이 먼저 연락합니다. 조용히 있는 걸로. 예. 제가 어제 그 아는 지인이 아들 고등학교 어디 갔으니 남자아이인데 이제 저희 딸 나온 학교 남자애들의 교복을 좀 물려받을 수 있냐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직 정시 발표 다 나지 않았어. 나는 그 집에 전화할 수 없어. 좀 기다리도록 해봐. 그쵸. 기다려줘야죠. 네네. 그리고 이제 2월 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합격한 친구들은 학교로, 재수할 친구들은 재수학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때는 이제 다시 원상복귀, 각자의 생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편안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수능을 치르는 집에는 웬만하면 전화는 좀 안 하는 걸로, 단 전화를 할 때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안부 전화 정도. 어때? 뭐 감기는 안 걸리고 잘 지내고 있어? 밥은 잘 먹고 잘 지내? 안녕?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끊는 걸로. 모임은 꼭 끼워주는 걸로. 외로울 수 있으니. 예. 따돌림 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네요. 근데 예민하니까. 알고 있죠. 이제 그쵸. 걱정이 돼서 전화를 못 하는구나. 이제 알고는 있지만 저희에게 이제 만나자는 말을 못 하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여러분. 자, 모임은 꼭 끼는 걸로. 전화는 올 때까지 안 하는 걸로.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네요. 우리 운정쌤 보면 운정쌤의 그 처음 느낌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운정쌤 초반에 어떻게 해야 하지? PPT는 어떻게 만들면 되지? 이거 자료들은 어떻게 컴퓨터에 집어넣는 게 맞지? 라고 하셨었던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 우리 마을의 설사 중에서 PPT 제일로 잘 만드십니다. 선생님 비결이 뭔가요? 제일 잘 만든다는 말은 맞지 않고요. 그냥 저의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어느 정도 구성 정도는 할 수 있는 단계에 왔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제 많은 컴퓨터에 있는 시스템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이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참 이게 암담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이경 쌤이 처음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코멘트 해주시고 또 이제 고등학생 딸이 요런 거 넣었으면 좋겠다 조언해주고 만들어 놓은 거 선생님하고 이경 쌤하고 같이 보면서 고치고 또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이제 요거 어떠냐고 물어보면 같이 바꾸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저희 거를 보고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고쳐서 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제 PPT가 조금씩 발전을 해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정말 그 발전하기까지 그쵸? 보이진 않아도 우리가 보진 않아도 얼마나 많이 무수히 노력을 하셨을지가 정말 느껴지네요. 다행히도 주변 지인들이 계셔서 선생님이 그래도 일치월장 하실 수 있었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지금은 뭐 PPT에 식은 죽 먹기입니다, 선생님. 제가 막 여쭤봐요. 선생님, 요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여쭤볼 정도로 정말 아주 일치월장해서 본인 걸로 또 잘 또 만드시는 이런 성실의 아이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성실의 아이콘. 우리 중에선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럼 선생님 혹시 마을 해설사를 어떻게 알고 지원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알림이로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꾸 저희 딸을 언급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아이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걷는 중2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아들하고는 3살 차이가 나니까 초등학교에서 알림이의 역사를 배울 수 있다는 그 공고가 떴고 이제 뭐 해설사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어디 뭐 돈을 주고 내가 좋아했던 역사를 따로 배우기도 뭐 시간과 장소 이런 것들이 너무 애매했었고 찾기도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럼 학교 다녔을 때 제가 한국사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가장 좋아했던 짝사랑했던 선생님도 중2 때 한국사 선생님이셨어요. 서봉수 선생님이라고. 서봉수 선생님이시랍니다. 네. 지금도 그분의 얼굴이 생각이 나는데 저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셨죠. 그래서 그냥 일단 한번 배워보자. 들으러 가자. 사실 도서관 쪽에서 하는 수업들을 간간히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게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이제는 좀 보이잖아요. 문정 선생님 뵀을 때는 진짜 역사에 정말 역사를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어요. 나처럼 잘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나랑은 다른 레벨이구나. 어나더 레벨이네 라고 제가 느꼈었는데 역시 선생님은 그 전부터도 역사를 많이 좋아하고 많이 또 하셨네요. 선생님 한능검 또 따셨죠, 선생님도? 네, 한능검은 아이들이 논술 수업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 선생님께서 아이들 한능검 시험을 보는 게 어떻겠냐고 신청을 하라고 하셨고 이제 아이들 시험 공부할 때 같이 인강 들을 때 옆에서 듣다가 이거 같이 해도 되겠는데 해서 사실 시작했습니다. 너무 잘하셨네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은 거기에 대한 좀 팁이 좀 있으실까요? 우리 또 한능검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특별한 팀 없습니다. 저는 정말 머리가 좋지 않아서요. 솔직히 얘기하면 한 달 동안 엉덩이에 땀띠 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박경희 선생님이 한번 나오셨거든요. 박경희 선생님도 엉덩이에 힘. 김은정 선생님도 엉덩이에 땀띠. 자, 두 분 다 공통점이 보이지요. 엉덩이에 힘, 엉덩이에 땀띠 나도록 앉아서 열심히 한 달만 고생하면 우리 한능검 도전하실 수 있다는 얘기지요. 나 못할 것 같아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성실하신 분들은 또 열심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마을 해설사 선생님들 어때요? 가슴속에서 불끈불끈 나도 한능검 도전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엉덩이의 힘 저희 믿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 김은정 선생님께서 신청해 주신 신청곡이 있습니다. 자, 신청곡 첫 번째 신청곡이 B2B의 그리워하다네요. 선생님, 저 이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그리워하다.
그쵸, 뭐 1년이 가버렸어. 난 이거 자, 되게 좋아하는데 특별히 이 노래를 선곡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B2B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잘생기지 않았거든요. 솔직하십니다. 네. 요즘 우연히 유튜브에서 추천해준 영상을 보다가 B2B 노래를 들었는데 노래가 전체적으로 너무 진정성이 있고 노래를 너무 잘하는 그룹이었더라고요. 왜 그동안 이런 그룹을 몰랐지? 제가 아이돌 덕후이기도 한데 왜 이 그룹을 모르고 있었지? 이렇게 관심이 없었지? 그러면서 요즘 빠져있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자, 아이돌 덕후 김은정 선생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B2B의 그리워하다. My life is incomplete. It's missing you. 오늘도 하루 보내 다를 게 없이 하나도 안 어색해 혼자 있는 게 너 없이는 될 것 같은 내가 이렇게 살아 근데 좀 여전히 기억나 봐 Yeah, 후련하게 다 털어내 지난 일에 마음 쓰는 게 It's alright 답이 잘 보이는가 싶다가 또 어느새 날 가두는 감옥이 돼 Yeah, 시간은 앞으로만 가는 걸 어째 그동안 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네 yeah. 아직도 내 마음속에 너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난 그냥 그렇게 살아 너를 그리워하다 다 괜찮을 거라 되뇌어봐도 내 하루의 끝엔 또 너로 남아 너 없이는 될 것 같던 내가 이렇게 살아 사실 좀 허전해 넌 여전히 여기 있나 봐 내 맘은 여전해 아직 너를 원해 년이 지나도 난 아직 널 그리워해 난 아직 기억해 우리 처음 봤을 때 네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도 다 정확하게 I pray for you every night and day I hope that someday soon I can see you once again yeah. 아직도 내 마음속에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난 그냥 그렇게 살아 너를 그리워하다 잠에서 깨어 헝클어진 머리처럼 내 일상도 꽤나 엉망이 돼버렸어 책임져 아무렇지 않은 척 드리워진 표정도 내 모든 것에 스며든 내 흔적도 다 책임져 아직도 날 잊을 수 없나 봐 다시 돌아와줘 또다시 같은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너를 잊으려 하다 하루가 지나가도 너를 지우려 하다 1년이 가버려도 난 그냥 그렇게 살아 그리워하다 네,
정말 언제 들어도 명곡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뭔가 이렇게 나를 적시고 빠져들게 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네네. 예. 선생님, B2B는 별로 잘생기질 않아서 내가 좋아하진 않았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아이돌 덕후이신 선생님께서 좋아하신 그룹을 한번 밝혀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룹도 좋아했지만 지금 현재는 해체 상태이고 얼마 전에 황혼에 나왔던 황민영 군이라고 있습니다. 저 알아요. 낙수를 좋아했던 저 네네. 그거 팬이었거든요. 제가 황민영 군의 웬만한 공연 다 가봤는데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친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고요. 약간 저와 비슷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성실이기보다 약간 예민? 성실하고 예민한. 그리고 약간 고지식한 그런 면들이 저한테 좀 와 닿았고 한때 제가 황민영 군 뮤지컬을 많이 보러 다녔는데 정말 못하더라고요. 저 너무 당황스럽네요. 네. 정말 잘하더라고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황민영 군 드라마를 본방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배우가 된 느낌? 너무 못하더라고요. 조마조만 그 느낌이 싫어서 혹시 본방으로 못 시청하겠다 내가 저 모습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군요. 근데 그 못하는 것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황민영 군은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뮤지컬 보러 갔을 때도 노래를 부르고 대사를 하는데 귀가 빨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력은 부족하다고 노래도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잘 살려고 애쓰고 있는 황민영 군이 아직 좋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그 친구도 환혼애라는 드라마에서 나왔을 때 그 친구 보면서 저도 되게 노력하는 느낌들이 많이 보이고 바르고 그런 느낌들이 또 보이는 친구더라고요. 운정 선생님이 덕후로다가 또 우리 황민영 군을 얘기를 해주셨네요. 황민영 군 좋으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혹시 작년 2022년도가 고3 엄마로서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선생님은 우리 지금 마을 해설사가 돼서 여태까지 활동한 내역 중에서 가장 좀 인상에 남거나 좀 기억에 좀 남는 그러한 일들,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처음에 2019년도에 시작할 때만 해도 그냥 외운 거 앵무새처럼 아이들한테 정말 말해주기 급급한 그런 실력이었고요. 사실 지금도 크게 발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수업을 하고 오면 아이들한테 내가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는 것인가, 내가 거기 가는 교실에 가는 그리고 현장에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늘 와서 수업 끝나고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아이들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티나게 막 아이들을 예뻐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속으로 예쁘다, 안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막상 행동으로 그걸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한 에피소드라기보다 제가 1시간, 2시간 수업을 하고 나서 또는 걸어도 동네 속으로처럼 좀 장기간 아이들을 만나는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저를 정말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혹시 이거는 그 선생님이 나갔던 초등학교의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선생님이 그 중학교 또 수업도 하셨잖아요. 중학교에 가서도 혹시 중학교 친구들의 이야기인가요? 중학교 아이들은 저를 절대 안아주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들의 이야기죠. 그렇군요. 차이가 또 있군요. 아이들은 한 1교시 수업하고 2교시에 와서도 저를 안아주는 아이들이 있고요. 탐방에 나가면 중간중간 사탕이나 간식을 주는 아이들도 있고요. 저는 저를 잘 모르는 아이들이 저를 안는다는 거에 대해서 처음은 굉장히 많이 당황한 적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모르는 누군가가 내 아이를 막 안거나 터치하거나 이런 게 안 되는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도 되게 굉장히 많았는데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해지고 예전보다 뭐 아이답지 않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끔씩 안아줄 때 너무 좋았고 중학교 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1학기 수업을 하고 너무 힘들게 하고 아시겠지만 중학교 아이들이 뭐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제가 경험도 많지 않았고 근데 2학기 수업을 시작했는데 사실 쉬는 시간마다 저를 보러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했어요? 선생님 오늘은 뭐 했어요? 저희 동아리에서는 뭐 해요? 특별한 얘기는 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저하고 한두 마디 섞고 다시 가고 아이들이 저를 힘들게 했던 기억보다 우리 관계가 나쁘지는 않았구나. 내가 가르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데 아이들과의 이런 소통이 나한테는 중요한 거구나. 아이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애들은 뭐 등을 쓰다듬어 준다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거나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2학기 후반부에는 만들기를 할 때나 발표를 할 때나 등을 쓰다듬어 준다거나 가서 악수를 하자 그러거나 살짝의 터치. 네, 가끔 터치를 해주면 물론 싫은 아이들은 안 해요. 이렇게 정확하게 의사를 밝혀주지만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꼭 선생님이 가르치는 사람이기보다 물론 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힘들죠. 내가 학교 선생님이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한테 감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혹시 선생님이 작년에 지금 1학기 때 겪었던 친구들, 또 2학기 때 겪었던 친구들, 그쵸? 그리고 어떻게 올해도 또 다시 하시게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 저한테 연락을 또 주셨는데 올해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참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김경일 교수님의 방송을 제가 보면서 물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건을 그냥 딱 보기만 했을 때, 그 물건을 터치하지 않고 그 물건을 잠깐 보기만 했을 때와 그 물건과 같은 공간에서 다만 몇 분이라도 지나고 나서 다시 그 물건을 봤을 때 물건조차도 내가 정말 애착이 가고 왜 그거는 더 이상 첫 번째 봤던 그 물건이 아닌 거죠. 근데 사람이니까 하물며 얼마나 또 선생님께서 좀 많이 좀 조금 힘든 부분들도 물론 많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1년이란 반 학기죠? 학기죠? 한 학기? 네네. 네, 한 학기 동안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또 정이 또 많이 들었을까 보면 이러한 친구들에게 좀 더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생기실 거고 또 자식처럼 한편으로는 제가 오늘은 또 왜 저럴까? 나를 좀 힘들게 하네. 집에 와서 또 많이 또 힘드셨기도 하셨을 거고 근데 이런 것도 다 또 경험해 가면서 선생님께서 올해를 또 다시 또 이어서 또 준비를 하시게 됐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선생님이 아주 멋지게 2022년을 멋지게보다는 좀 힘들게 보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무래도 고3 따님이 계셨었기 때문에 힘들게 보냈는데 2022년에 힘들었지만 가장 이때 너무너무 기뻤던 날이 있다. 가장 즐거웠던 날. 나 이 날은 정말 내 생에 잊을 수가 없는 날이 혹시 2022년도에 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있었죠. 개인적으로 그 문제 아이가 12월 15일 날 합격을 했고 이제 20살이 되면 이 아이에게 손을 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과 함께 제가 그날 너무 이성을 잃어가지고 선생님들 놀라셨을까봐 너무 죄송했습니다. 12월 15일 그 장소에 같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너무너무 또 감사하더라고요. 또 이 마음이 전해지니까 네, 운정쌤 따님, 고3 따님은 현역으로 가시는 걸로 자 이렇게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까 마을 해설사가 되기 전에 잠깐 이제 일을 하셨다고 하셨었어요. 선생님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IMF가 시작하던 그 해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거의 100장이 넘는 이력서를 냈죠. 아이고야. 힘들었죠. 근데 저희 IMF 오기 전에는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거든요. 네. 취업이 힘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를 살았었잖아요. 예, 네. 그리고 취업을 워낙 선배들도 잘 했었고, 그리고 나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업종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어떤 업종인가요? 제 이제 친한 언니가 그때 CF 프랑스라는 여행사가 있었습니다. 저 CF 프랑스 알아요. 네.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그 걸요? 당시에 잘 나가던 여행사였죠. 네네네. 근데 그 당시에 여행업도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직원을 많이 뽑지를 않았는데 CF 프랑스는 아니고 그 언니분께서 여행사를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떠냐. 원하던 만큼 급여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내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영어도 굉장히 짧은데 어찌되었던 여행업에 발을 담궜습니다. 오. 예, 그래서 아이 낳고 한동안까지 다양한 여행사에 발을 담그고 여행사에 다녔었죠. 그러면 선생님 여행사에 발을 담그신 기간이 좀 꽤 되시는 거죠? 저 24살 때부터 한 7, 8년, 10년까지는 안 되고요. 큰아이 낳고 이제 둘째 아이 나니까 더 이상 둘까지는 부모님께 이제 어머님께 부탁하기가 너무 저희 시대 때는 또 그렇죠. 아이들을 맡기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이 가지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여행업이라는 게 사실 이직률도 높고 옮기기도 쉬운 직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뒤돌아보니 타자로 찍던 티켓이 이제는 컴퓨터로 나오고 정말 한순간에 많은 것들이 변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티켓 찍으려고 토파스라는 프로그램을 배웠거든요. 근데 모든 시스템들이 다 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취업을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업종을 찾다 보니 엄두가 나지 않고 또 그 직종으로 다시 가자니 나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아래에서부터 다시 배워야 되고 아니면 영업만 해야 되는데 이 나이에 또 고생하면서 영업하기는 싫고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정주부로 눌러앉게 됐죠. 그러셨구나.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여행사 우리 직원이셨던 운정 선생님이 자, 저희에게 들려주실 수 있는 또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도 곧 종식이 되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여행 또 많이 가시잖아요. 선생님 특별히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나요? 이곳에 가면 꼭 이런 것이 좋다. 또는 우리 여행을 계획할 때는 요런 거를 꼭 한번 좀 생각을 해두고 그리고 나서 요거는 꼭 준비를 하셔라라든지 여행사 직원분이 말합니다. 자, 알려주세요, 선생님. 저는 뭐 너무 옛날 사람이라 우리 다 옛날 사람. 네. 그리고 요즘은 너무 다양한 정보들이 많아서 뭐 준비하시는 거 그런 거는 제 주변 보니까 제가 입 다물고 있어도 다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근데 저는 사실 가이드 출신이 아니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사람이라 해외에 사실 많이 나가보진 못했어요. 왜냐면 남들 많이 나가는 때가 저한테는 더 바쁜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네.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여행지를 한번 꼽자면 제가 60대가 넘는 다양한 어른들과 함께 그때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친정엄마를 모시고 갔는데 이제 저희는 여름, 그쪽은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거쳐오는 열흘이 넘는 패키지 상품에 제가 가이드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가이드가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남태평양 담당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는데 이제 뉴질랜드였어요. 근데 그 마을에 눈이 진짜로 많이 오던 날이었거든요. 퀸스타운이라는 곳인데 손님들하고 저녁을 먹고 엄마와 함께 그 눈 내리는 마을을 걷는데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인지 아니면 정말 요정들이 사는 곳인지 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외국에 나와서 살 기회가 되면 이 나라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 뉴질랜드. 네네. 너무 조용하고 너무 한적하고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아직도 그 사진처럼 이렇게 딱 그 장면들이 찍혀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추울 때 더운 날에 가는 게 좋기는 하지만 뉴질랜드는 꼭 겨울에 한번 가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 아직 뉴질랜드는 가보지 못했거든요. 아까 퀸스타운이요? 네네. 네. 저 또 버킷리스트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버킷리스트만 주구장창 쓰고 있습니다. 네. 실천은 아직 못하고, 네. 리스트만 저도 쓰고 있는데, 여행하는 건 나가서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것, 보고 그곳에서 또 다른 나를 또 만나거나 아니면 그 장소를 느끼고 오는 것. 정말 너무 해보고 싶어요. 아직 아이들 키우고 하느라 저는 다 키워놓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좀 저만의 시간이 좀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때까지 버킷리스트에 적어놓고 열심히 그날을 위해 살아가는 걸로 혼자 한번 또 이렇게 또 한번 외쳐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넘어와서 마을 해설사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마을 해설사로 활동을 참 잘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자, 선생님은 특별히 우리 수원화성에서 어떤 장소가 선생님은 좀 많이 좀 더 기억에 남고 요 장소는 좀 모르는 장소인데 내가 조금 요거 좀 알려주면 좋겠다.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청취자분들한테 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배운 장소, 저는 성벽 걷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뭐 방아수린정도 좋았고, 그리고 뭐 화성 행궁도 좋았고, 모두가 아는 곳이 너무 좋았는데, 저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기보다 제가 3.1중학교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것이 장안문 성 밖으로 돌던 거. 장안문 성 밖으로 돌던 거요? 네. 그리고 서장대 올다 갈 때 그 산 비탈에 성 밖을 걸었던 일. 다 성 밖이네요. 아니라. 이제 저도 이제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짬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계속 반복해다 다니다 보니 감동이 옛날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예전에는 막 장안문을 길 건너서 보면 어떻게 문이 저럴 수가 있지? 너무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감동이 살짝 떨어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성을 혼자 가끔 시간이 되면 걷는데 성 밖을 걸으면 성의 웅장함도 느낄 수 있고 예스러움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 성을 지켜낸 수원 사람들 정말 이 동네 사람들 너무 대단하다. 대단스. 네, 존경하게 되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수원에 와서 10년 이상 살았지만 이렇게 성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대단함도 느끼고, 그래서 저는 성 밖을 이렇게 성벽을 둘러보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 안도 있고 성 밖도 있다는 사실 아셨죠? 성 안 한 바퀴 도시고 그 다음번에는 성 밖 한 바퀴 도시는 걸로, 자, 이렇게 안과 밖을 모두 다 경험을 해보셔야 내가 수원화성을 제대로 느꼈구나 라고 할 만하신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운정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두 번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신청하신 두 번째 곡, 아이브의 러브다이브? 선생님, 아이브 선생님 이렇게 다 아이돌 그룹들만 정말 덕후신데요? 네, 아이브의 러브다이브를 신청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저 여자아이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러브다이브는 사실 아이브라는 그룹 자체를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탐방 수업 돌면서 아이들이 어찌나 많이 부르는지, 그리고 3, 4학년 아이들은 교실에서도 그 노래를 진짜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치 않게 중독된 노래, 그리고 알아야지 아이들하고 또 말이 통하니까. 그렇죠. 네, 탐방을 돌 때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 옆에서 같이 부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춤추면 같이 봐주고 박수 쳐주고, 그래서 알게 된 노래입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저 궁금하시죠, 여러분? 자, 요즘 아이들이 좋아한답니다. 아이브의 러브다이브. 네가 참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 이거면 충분해, 좋고 좋는 이런 놀이. 참을 수 없는 이끌림과 호기심, 묘한 너와 나 두고 보면 알겠지. 눈동자래로 감추고 있는
나도 모르지 사랑이라는 건 한순간에 필 테니 직접 들어와 두 눈으로 확인해 내 맘 가장 깊은 데로 오면 돼 망설일 시간은 멈추면 되는 걸 Yeah, it's so bad, it's good 원하면 감이 뛰어들어 We're sisters, my God, I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운 까만 눈빛도 빠져 깊이 넌 내게로 숨 참고 lip dive 어서 love dive A perfect sacrifice Yeah 숨 참고 love dive 숨 참고 love dive 어서 love dive A perfect sacrifice Yeah 숨 참고 love dive 이런 저 이거 들어봤어요, 선생님. 나 어떻게 옛날 사람. 저도 오늘 집에 가서 러브 다이브 외우는 걸로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올해 2023년이 됐는데 2023년에 우리 운정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혹시 목표가 있다면 나한테는 어떤 해가 되기를 바라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2023년도에도 역시 저는 마을 해설사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럼요. 저는 작년에 가장 좋았던 게 우리 해설사 선생님들이랑 한 팀이 됐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진짜 저희가 뭔가 있었나 봐요. 선생님들을 지금 몇 분씩 제가 선생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만나서 듣고 있는데 작년을 지금 다 언급을 많이 하세요. 선생님도 역시. 네. 근데 이 한 팀이 되었다는 느낌이 저한테만 좋은 걸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다 좋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고 참 배울 게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쵸. 네. 제가 중간에 한때는 내가 뭐 이 정도만 알면 됐지. 내가 뭘 하려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됐어. 뭐 요런 살짝의 자만이라고보다 이제 귀차니즘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생각이 빠져 있었는데 작년에 선생님들 하시는 거 보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영향 많이 주셨어요. 요 선생님한테는 요런 거 배워야지. 그쵸. 각자의 또 특징들이 있으니. 네네. 저 선생님한테는 저런 거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선생님한테 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많이 소통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배울 수 있는 거 배우고 또 혹시라도 저에게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드리고 그래서 조금 더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 거치면서 뭐 너무 한 몸이 되는 거는 부담스러운 일일 거예요. 아마 각자 다. 가족도 아닌데. 네, 그렇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건 같이 해가면서 이렇게 저도 그 마을 해설사 속 안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곳을 바라보고 함께 가는 우리 멋진 마을 해설사가 되자.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한 분 한 분들의 그런 끼와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색감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그렇죠? 운정 선생님은 진짜 아까 제가 PPT 일주일만 하면 김은정만큼 한다.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타이틀을 붙였는데 운정 선생님한테 PPT 안 받으신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운정 선생님 많이 진짜 자료 만들어서 많이 배포도 해주시고 그리고 팁도 또 많이 주셨고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받았는데
어떻게 입 닦을 수 있나요? 본인도 열심히 해서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우리는 이제 그러한 한 팀이 되었다. 네, 우리 마을 해설사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작년에 활동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꼭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좀 아쉽다면 저는 마을 해설사의 임무가 교실에서 아이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함께 탐방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일단 교실 수업도 중요하지만 교실 수업보다는 오히려 탐방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직접 느끼고 배우는 그러한 걸 더 선호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근데 아이들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물론 여러 가지 뭐 제약들이 있었지만 코로나도 있고 아이들과 좀 더 활동적으로 우리 마을을 탐방하는 일들이 올해는 더 많았으면 좋겠고 작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요런 선생님은 이런 행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밖에서 우리가 아이들과 탐방을 할 때 선생님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주세요. 담임 선생님들이요? 네, 담임 선생님들이 오셨죠. 담임 선생님들 가끔 아이들 험담을 하십니다. 저한테. 제발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듣지요. 들을 수 있지요. 아니 조용히 얘기는 하시죠. 근데 어찌 되었던 그 모든 대부분의 98%의 선생님들은 내 반 아이들을 칭찬해 주시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좀 힘들었어도 선생님 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너무 좋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해드리는 거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가끔 한 분씩 쟤네들 너무 말 안 들어요. 쟤네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분도 좀 생각을 좀 고쳐서 좀 생각을 고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예쁜 눈으로 바라봐야지 예쁘게 보이지. 안 했으면 좋겠어라는 눈으로만 바라보면 힘드시겠죠. 힘듦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처음 보는 저에게 처음 보는 저에게가 중요하네요. 처음 보는 저에게 첫날 수업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참 또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그렇죠. 그쵸? 이해는 하죠.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즐겁게 선생님과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요. 선생님, 오늘 출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참여 소감 어떠셨나요? 역시 저는 말을 못합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지금? 질문에 동문석답한 것도 있고 이제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고 왔는데 이게 말을 하는 게 쉽지는 않네요. 어찌됐든 선생님들 다 같이 참여하는데 저도 참여해서 기쁘고 우리 마을 해설사 영원히 포에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반가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인사 마무리 멘트 생각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마을 해설사 그러면 우리 함께 forever 이러고 마무리하는 걸로 어떠세요? 예. 좋습니다. 굿. 좋으신가요? 굿. 네. 저 굉장히 연식이 느껴지는 자, 우리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간 느낌 갑니다. 자, 오늘 운정 선생님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2023년 마을 해설사 forever! 지금까지 여러분은 96.3MHz 수원시 마을 해설사가 진행하는 출동 마을 해설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수원 FM 홈페이지와 팟빵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